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서 혹시 AWS를 다뤄보신 적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면, 혹은 손들기 어려우신 분, 저 링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1학년에서 4학년으로 구성되신 이제 컴공과 분들이고, 컴퓨터 전공이 아닌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소개드릴 거는 서버레스의 매력을 모르는 당신이 불쌍해요라는 약간 어그로 섞인 제목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일단 이 밈을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그 세대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과 저는 크게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따온 밈이고요. 혹시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하실까봐 하나 넣어놨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저는 프론트 백엔드 오래 했고요. 개발은 올해 한 15년 차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했었지만 제 주요 분야는 스타트업이에요. 어느 정도 개발자가 이력이 이상 쌓이게 되면 자신만의 분야를 찾게 되는데, 저는 이제 대기업, 큰 빅테크 이쪽보다는 조금 더 스타트업. 제가 직전에 있던 스타트업은 제가 첫 번째 개발자로 입사를 해서 한 120년 정도 인원이 있을 때까지 하다가 엑시트를 했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지분도 있고요. 상장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리콜랩스라는 3D를 AI 기반으로 리컨스트럭션에서 만드는 스타트업의 데브리드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한 12명 정도 되는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버예요. 네, AWS 강의실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구독자 한 2만 명 되는 것 같은데, 제 목표는 많은 사람 만나는 거기 때문에 구독자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서블레스로 모든 문제를 풀어보자가 제 모토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서블레스로 풀리진 않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다만 제 목표는 가능한 많은 부분은 서블레스로 풀어보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오늘 차차없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닥 힘이 되지 않기, 농담이고요. 어쨌든 제가 하는 것들을 유튜브를 알리면서, AWS를 알리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서블레스 커뮤니티 빌더기도 하기 때문에 AWS 알리는 것도 목표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많은 분들과 교류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알리면서 또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발표 활동도 많이 하고 강연 활동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강연도 많이 하고, AWS 커뮤니티 대회에 나가서 이제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많은 분들과 교류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인프런에 강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생각을 하기로 하고,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력입니다. 링크드인이고요. 참고로 이건 굉장히 오프 토픽이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강력하게 전 링크드인 계정을 하나씩 만드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기회가 링크드인을 열리기 때문에 링크드인 계정이 없으시다면 하나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왜 서블레스냐? 갑자기 왜 서블레스를 얘기를 하려고 왔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께서 지금 아시다시피 개발자의 취업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것들 알고 있는데, 좀 더 다른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은 개발자에겐 변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수학 능력이에요. 산수 말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할 때 수학 능력. 왜 그러냐? 예전에는 제가 이제 처음 개발 입문했을 때는 저희 부장님이 막 자바만 20년 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만 알고 있는 무슨 이렇게 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챗GPT라든지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너무 많아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바 20년 하신 분보다 챗GPT가 코드는 발자줍니다.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을 수 있고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변별력이에요. 얼마나 빨리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수학력을 기르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해졌어요.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무엇을 할 줄 아느냐. 내가 찾는 건 쉬워졌는데 뭘 찾아야 되느냐를 모르기 때문에 못 찾는 거, 혹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늘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서버레스가 DB 어쩌고 실행 시간이 어쩌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런 것들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구글링 해보거나 유대미 강의 검색해 보시거나 쉽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무엇이고 왜 필요하고 여러분한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다른 개발자분들, 다른 사람들과 내가 차별화된 무기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제가 서버레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거예요. 자, 서버레스가 무엇이냐면 그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 중 하나로 개발자가 서버 관리에 신경 쓰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모모 레스는 타임레스 하면 뭐 시간이 멈추는 것처럼 이렇게 레스 하면 없다는데, 서버레스는 서버가 없다라는 용어긴 하지만 사실상 서버가 없을 수는 없죠. 당연히 서버 있는 거고. 근데 내가 관리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나한테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여자친구도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없는 거 취급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서버레스의 의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프라 관리 여러분이 하실 필요 없는 거, 그것이 바로 서버레스입니다. 여기서 서버라고 하지만 좀 더 확장을 하면 인프라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인프라 관리 여러분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써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버가 없는 게 아니라 서버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서버레스에 대해서 서버레스 아키텍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아키텍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이렇게 핸드폰으로 강아지를 찍어가지고 모션을 통해서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를 판별하는 앱을 만든다고 가정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스타트업을 차리셔서. 자, 그러면은 이런 구성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뭐 정확하게 이게 필요하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그냥 누군가한테 아무나 던져주면 대충 이런 거 필요할 것이다. 로드밸런서도 필요하고, 여기 못하긴 해요. 서버, 이미지, 뭐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머신러닝 하고 싶은 거, 결과가 나오면 푸시해줘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AWS 위로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AWS 설명을 드리겠지만 반드시 AWS 국한된 건 아닙니다. 요즘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느냐, 이렇게 잘 나온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로드밸런서 해주는 서비스가 있고, 이렇게 서버, EC2는 실제로 서버를 빌려준 서비스고요. S3라고 파일을 저장해주는 서비스, 그 다음에 RDS라고 데이터베이스를 서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심지어 이렇게 세이지메이커 혹은 베드락이라고 AI까지 이렇게 서버레스 개념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C도 SNS는 서비스가 알아서 해줘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전이라고 했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께서 이제 집을 짓고 싶어요. 집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있죠. 가전도 있고, 벽지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뭐 문도 있고, 옷장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만들어서 쓰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죠.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에서는 제가 이걸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인테리어 할 때는 잘 나온 걸 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키텍처예요. 아, 여기는 신혼부부가 사는 집이니까 이렇게 해서 좀 더 화사하게 꾸민다든지, 여기는 노인이 사는 곳이니까 좀 더 그분들의 동선을 생각해서 가구에 뭐 배치를 낮춘다든지, 아이가 사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에 맞게 같은 요소가 있더라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효용이 달라지죠. 그게 바로 아키텍처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키텍처 개론하면 뭐 1시간 동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바로 아키텍처고, 서버리스 아키텍처는 그런 아키텍처에서 나는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활용하겠다 라는 것이 바로 서버리스 아키텍처,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서비스들이 잘 구성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엮어서 이제 하실 텐데, 저는 스타트업 기준에서 말씀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스타트업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 내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다. 그러면 물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서버를 뭐 다양한 서비스들을 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만들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저는 잘 나와 있는 서비스들을 잘 엮어서 내가 풀고 싶은 문제를 풀고, 나는 코어 로직에만, 핵심 로직에만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 나와져 있는 서비스들이 모여 있는 클라우드를 많이 선호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IDC 센터라든지 뭐 삼성처럼 혹은 큰 기업들처럼 자체적인 서비스를 구축하는 회사들은 그럴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효용을 뽑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저라면은 제가 당장 내일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좋아하는 서비스들 착착착 엮어가지고 문제를 풀고, 거기서 차별점만 제가 코딩을 한다고요. 문제를 풀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서버레스에 굉장히 진심인데요. 뭐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이제 AWS 강의 내용 하나 아니거나 서버레스예요. 그래서 뭐 저 서버레스로 다양한 문제들 풀었는데 이건 저희 회사 이제 그 1층이에요. 네, 1층인데 저희 회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사진이에요. 근데 저 영상이 네, 이거는 AI가 합성한 거예요. 사진들을 기반으로 공간을 재구축해가지고 AI 보고 이 공간에 대해서 이해한 다음에 내가 이 위치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일 것 같은지 알려줘. 저는 키가 이렇게 크지 않죠. 사진을 찍어내면은 그 공간을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를 어디다 둬더라도 이 공간이 어떻게 보일지를 알 수가 있겠죠. AI 기반 추론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는 연구를 하고 또 다양한 3D 에셋들을 뭐 여기서 영상을 찍으면 3D 에셋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스타트업의 대부리를 재직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파트는 이 연구가 아니라 연구는 이제 서울대 박사 출신의 여러분 연구를 하고 저는 그 잘 만들어진 것들을 매핑을 해서 고객한테 제공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어쨌든 뭐 저희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서비스가 현재 99.99%가 전부 다 서버레스로 돌아가고 있어요. 나머지 1%는 뭘까요? GPU겠죠. GPU는 서버레스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서버 있어야 되죠. 이거는. 근데 나머지 여기 부분은 전부 다 서버레스로 돌아가고 있고 잘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것들을 제가 서버레스로 만들었는데 시간이 좀 제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좀 생각하기 하겠습니다. 서버레스의 당위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냥 최대한 일반화시켜서 스타트업의 워크플로우는 이거예요. 일단 만들어 봅니다. 가설 세우죠. 가설 검증해요. 그래서 그 가설이 먹히냐, 이 가설 풀었느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편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럼 가는 거고 아니면 또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일단 일반화시키면 그렇고 그렇지 않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에 뭐 그래서 사내 기업으로 출발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일반화시키면 그렇습니다. 저는 문제를 이렇게 비유를 해요. 자물쇠 열어서 뒤에 뭐가 있는지 맞춘 게임이에요. 이 뒤에 폭탄이 있을 수 있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공감하시는 분은 모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스타트업은 저 크게 두 종류라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서버레스가 스타트업 얘기를 왜 하냐. 빌드업이죠. 저는 스타트업이 테크 기반 스타트업이 있고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테크 기반 스타트업은 열쇠를 기똥차게 잘 만들어요. 근데 어떤 자물쇠가 열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열고 다니는 거야.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저렇게 3D 리컨스트럭션을 기반으로 기술이 있어요. 이걸 누가 어떻게 써먹는지 몰라요. 누가 써먹을까 이거를? 예를 들어 뭐 부동산 뭐 이렇게 뭐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겠지만 검증을 해야겠죠. 혹은 내가 진짜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발견했어.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그 자물쇠만 공략을 해가지고 여느냐에 이제 목숨을 거는 그런 스타트업이 있죠.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기업. 그런 기업들이랑 약간 맥락이 다른데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의 주된 요소는 뭐냐면은 최대한 빠르고 여러 번 열어보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 귀결이 돼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최대한 빠르고 여러 번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무엇인가를 저는 많이 찾아봤고 또 주변에 많은 사례들이랑 제가 경험을 했을 때 적어도 스타트업에서 서버레스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답은 이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른 효율적으로 MVP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가 서버레스를 스타트업에서 적어도 고려해 봐야 되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빠르고 효율적으로 MVP를 만들 수 있고 MVP는 여기서 최소한으로 동작하는 프로덕트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됐어요. 빨리 만든 건 좋은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잘 됐을 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을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이건 잘라주시겠지만 오프 더 레코드로 며칠 전에 어떤 기자분이 트럼프가 당선될 줄 알고 이미 책을 다 뽑아놨대요. 그 이름이 트럼프 2.0 해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데 그 사람은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믿고 인쇄소에 돌려서 책을 다 뽑아놨대요. 이제 물 들어오시니까 노를 져야죠. 네, 그런 식으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폭발적으로 반응이 오는데 갑자기 서버가 장애가 나고 터져가지고 확장성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유저 경험이 확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으면 가장 좋겠죠. 그럴 수 있는 좋은 아키텍처가 바로 서버레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빌드업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최소 단위라고 들어보셨겠지만
감자칩 한 개 먹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제가 남의 거를 뺏어 먹지 않는 이상 감자칩 한 개를 먹는 건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편의점에 가서 내가 감자칩을 한 개를 먹을 수 있냐? 아니죠. 최소 단위가 그 봉투죠. 감자칩 30개 봉투죠. 네. 정말로 생활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최소 단위라는 게 분명히 있고 이 최소 단위 때문에 여러분께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지 못하고 좀 더 많은 큰 단위를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컴퓨팅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코드 사실 0.5초도 안 걸리겠죠. 자, 이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IDC를 해서 서버를 빌린다는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몇 주가 걸리면 발주부터 넣어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이거 서버 렉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한 다음에 OS 깔고 그 다음에 뭐 노드든 뭐 자바든 뭐든 깔 다음에 이걸 돌릴 때까지 적어도 몇 주가 걸린다는 거죠. 그게 된 다음에 딱 이거 하나 실행할 수 있어요. 자, 어마무지하게 최소 단위랑 차이가 나는 케이스고요. 자, 두 번째는 네, AWS에 아마존 EC2를 활용을 하면은 숙련된 분이라면 몇 분이면 합니다. 저는 1분에서 2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뭐 모르는 분도 인터넷 열심히 찾아가면 CPT랑 열심히 도와줘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몇 분 정도 걸린다고 볼게요. 자, 근데 AWS의 서버레스 대표적인 서비스 람다는 거의 동일해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인프라를 쓰고 반납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인프라 꺼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인프라 관점에서 굉장히 최소 비용에 가깝게 근접하게 제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여러분은 다른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서버 관리자예요. 여러분께서 어디 뭐 서버를 관리하는 큰 기업에 취직해서 자, 이게 이제 사용량이고요. 게임이라고 가정할게요. 게임은 보통 뭐 게임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뭐 새벽 뭐 오후 2시에 뭐 가장 많은 게임도 있고 어쨌든 새벽 3시에는 아무도 안 하겠죠. 새벽 4시에 뭐 물론 여러분 중에는 롤을 새벽 5시까지 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패턴을 보통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이 인프라 관리자라면 어디에다가 인프라 피크를 맞춰야 될까요? 여기에 맞춘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튀어버리면 서버가 죽으니까 서비스가 중단이 되죠. 그럼 중단 안 시키기 위한 피크는 여기 최대 피크에 맞춰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온프레미스는 이제 제가 서버를 산 거예요. 혹은 IDC 센터 운영한 거예요. 자, 요게 뭘까요? 네, 안 쓰는 부분. 손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나는 요만큼을 사놨는데 여기만 쓰고 있어. 그럼 요만큼이 뭐죠? 이 현재 시간에서 내가 유지하고 있는 부분, 낭비하는 부분이겠죠. 네. 이게 온프레미스 살았을 때의 기준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EC2라든지 일반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썼을 때는 온디맨드 기준으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사용량에 기반해서 온디맨드라는 용어는 수요에 반응해서라는 뜻인데 사용량에 기반을 해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대한 이 로스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 클라우드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서버레스는 완벽하진 않죠. 세상에 100%는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 매우 작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서버레스의 장점을 얘기하니까 근데 여기까지 있지만 잘못하면 여기 줄이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따가 잠깐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버레스는 아까 말씀드린 다시 올라갈게요. 이런 최소 비용에 관련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프라를 쓴 만큼 과금을 받고 혹은 리소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비용에 굉장히 근접하고 요것의 장점은 빅테크 기업들 충분한 수요가 보장돼 있어서 하루에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들어오는 기업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당장 내가 내일 사이드 프로젝트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혹은 내가 간편하게 뭔가를 검증해보고 싶다 혹은 내 블로그 운영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할 때 훨씬 더 빚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께서 기술적으로 확장을 하시면 충분히 실제 기업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풀 수 있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서버레스로 문제를 풀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서비스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AWS 람다인데요. 이거는 인프라의 프로비전 없이 서버레스죠.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0.1초 단위로 컴퓨팅 파워를 빌리는 서비스라고들 많이 소개를 하시니까 제 표현이 아니고 어느 유튜브의 표현입니다. 되게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께서 뭔가를 빌리는데 0.1초 단위에 빌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Node.js, 뭐 파이썬, 자바, 루비, C#, 뭐 고세, 파워쉘 이런 거 지원하는데 이게 무슨 효용이 있는지는 이따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최대 수행 시간은 15분이고요. 제가 사실 원래는 이제 그 라이브 데모를 준비했어요. 왜냐면은 모든 어떤 되게 정적이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는 서버레스의 장점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라이브로 제가 API 하나 만들 텐데 이 A랑 B를 받아가지고 썸을 출력하는 API를 만드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죠. 자, 여기 AWS의 람다라 잘 들리시죠? 네. 여기 AWS 람다라 서비스가 있는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저도 이제 안 될 수도 컴파일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릅니다. 저는 한 100명 정도 되는 200명 정도 되는 곳 앞에서 라이브 데모하다 터진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라이브 데모의 묘미죠. 자, 그럼 저는 Node.js로 함수를 하나 생성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환경이 갖춰지는데 먼저 이벤트는 파스인트 이벤트.query string parameters.x 접사해서 자, 이런 거 필요 없어. y죠. 그 다음에 JSON 대신에 sum은 x 플러스 y. 뭐 맞는 것 같아요. 디플로이 하고요. 그 다음에 구성에서 람다 URL과 생성을 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URL 생성이 됐어요. x는 1, y는 2. 네, 3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뭘 한 거죠 지금, 여러분? 뭐 실전이라면은 코딩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논할 게 아니죠. 왜냐면은 코딩은 뭐 얼마나 잘 짜내기 수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제가 말한 건 인프라 관점에서 코드가 있다면은 여러분께서 지금 몇 분 걸렸죠 제가? 한 1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1분 만에 원하는 API를 짤 수 있고 이 다음에 보여드릴 데모는 제가 서버레스 기반으로 100% 풀 서버레스 기반으로 채팅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참여하실 겁니다. 네, 일단 들어갈게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람다라 서비스를 보셨는데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네, 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 본 거 아니라 제가 유튜브를 찍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런 여러 가지 소개를 할 때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자세히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있으니까 천천히 다 자세히 제가 잘 따라야 할 걸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건 포커스는 뭐죠? what, 무엇을 다 디테일한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께서 누구나 아무리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챗GPT에 물어보면 더 잘해줘요. 그게 아니라 이런 게 가능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서버레스 요금을 보면은 이제 여기 좀 약간 흐린데 람다 같은 경우에는 100만 건당 한 달에 100만 건이 무료예요. 그리고 그 다음 100만 건당 0.1불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100만 번 돌려도 돈이 안 나오고 그 다음 100만 번을 돌리면 0.1불 우리나라 돈 한 120원, 요즘 환율 올랐죠? 140원. 그 정도 되는데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저랑 이제 채팅을 할 거예요. 채팅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하루 종일 엔터만 누르고 있어도 저는 돈이 안 나옵니다. 왜? 100만 건 되면 무료니까. 그래서 그렇게 경제적인 걸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가 이렇게 프리티어로 묶여 있고 여러분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대기업에서 그런 100만 건이 뭐 맞냐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이 MVP를 검증하기에는 충분히 무료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제 영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 유튜브 블로그를 비롯해서 이따가 제가 강연자료 드릴 웹사이트 운영하고 있는데 제 한 달 비용 0.5원 정도 나옵니다. 제 블로그가 워드프레스에다가 붙여도 한 달에 5,000원 이상 무조건 졸릴걸요? 아무 카페24 이런 데도.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평생 켜놔도 돈이 안 나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AWS에서 그렇게 권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버레스의 힘 중 하나고 여러분이 스타트업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런 고정 비용이 덜 나가게 되는 거는 여러분한테 어마무지한 장점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적어도 스타트업에서 이걸 고려해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데모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100% 서버레스로 채팅 앱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AWS 서버레스 기반으로 100% 이제 서버레스 AWS 서비스를 엮어서 채팅 앱을 하나 만드는 걸 보여드릴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채팅 앱을 인프라를 띄우면서 이 서버레스에서 어떤 편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요 각각의 서비스가 무엇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여러분께서 다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챗GPT한테 물어봐줘. 이 아키텍처 다이어그램 업로드 한다면 이게 뭔지 설명해줘. 다 해줘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각각 서버레스의 구성 요소들을 사용해서 나는 문제를 풀었다. 연산을 풀기 위해서는 람다를 썼고 DB를 위해서는 NoSQL의 다이나모DB를 썼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프론트나 CDN을 사용을 했고 정적 웹 호스팅을 지원하는 S3라는 서비스를 썼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만을 기반으로 나는 무엇만을 생각했느냐? 로직만을 해결했다. 저는 이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제가 발표를 몇 년 동안 하는데 이 순간이 되면 긴장이 돼요. 왜냐면은 집에서 열심히 연습을 해도 실전 가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프로덕트를 가져와서 저희 대표님한테 막 자 됩니다. 이거 제가 몇 번 테스트해봤어요. 해도 딱 보여드리잖아요. 그 대표님 옆에 가면 갑자기 버그가 터져요. 그런 거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자 제가 이거 소스 코드는 드릴 거고요. 이것에 관련된 영상들도 다 있어요. 그 온라인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아키텍처 보이시면은 여기 4개의 함수가 있죠. 하나는 채팅을 불러오는 거고 하나는 채팅을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유저를 추가하는 거, 유저 삭제하는 게 있는데 요것에 대응하는 4개의 함수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디폴트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이 노드.js로 짜져 있고 나머지는 아까 말한 모든 인프라는 저는 코드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토픽이긴 한데 AWS를 비롯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는 이런 인프라들을 여러분이 클릭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코드화 시켜서 관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면 무엇이 되느냐? 첫 번째로 코드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형화된 버저닝이 가능한 GitHub에 올릴 수 있는 어떤 걸로 관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걸 계속 재활용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걸 한번 프로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까처럼 콘솔에서 제가 뭐 이 모든 요소들을 클릭하면은 이제 저도 이 사람이기 때문에 휴먼 에러가 매우 발생할 확률이 높고요. 1번 2번 되게 지루하겠죠. 이 사람은 뭐 한 거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시간이 이제 인터넷에 따라 좀 다르고 빌드 타임이 좀 다른데 이제 다 됐고 올라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템플릿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함수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나머지 DB 2개, 뭐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디플로이가 스킵이 되면서 제가 왜냐면 디플로이 해놨기 때문에 디플로이 스킵이 되면서 엔드포인트가 2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프론트엔드 소스 코드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리액트로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께서 리드미를 읽어보시면은 집에 가서 아 이거 저 강연한 사람이 헛소리 한 게 아닌지 내가 해보고 싶다. 여러분이 직접 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얼마나 그랬죠? 무료에 무료. 그럼 해보시면 됩니다. 채팅방에 입장을 해서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럼 채팅에 이게 뭐가 대단하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거를 배포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그 뭐죠? 리액트니까 정적인 여러분께서 이제 학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공부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적인 거죠. 제가 그냥 코드 변하지 않는 내용만 코드로 올려놨고 변하는 내용들은 백엔드 서버로 호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CDN에 올리면은 여러분께서 별도의 서버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서버한테 매번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이미지 파일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드 과정을 거쳐서 한잔 마시고요. 이때가 제일 떨려요. 다시 이러다 갑자기 에러 메시지 딱 뜨면은 다시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아, 여러분도 겪게 되실 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 가면은 여기 써 있어요. 금지. 그거 보셨죠? 농담 같죠? 아니에요. 저도 갑자기 그 라이브 서비스 하다가 갑자기 누가 하면은 왜요? 그러면 페이커 이겼네요. 막 이러면서. 네. 자, 올라갔죠? 그다음에 디플로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갔고요. 자, 그러면 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chat.aws classroom.kr 혹은 이 QR을 입력하시면 여러분께서는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기서 열어볼게요. 사실 이메일이라고 하는데 이메일 아니어도 돼요. 안녕하세요. 자, 완전히 익명이니까 네, 블라인드처럼 강의 별로네요, 지루해요 이런 게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응답하신 분한테 이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드릴게요. 네, 드릴게요. 자, 왜냐면은 이제 다 참여하셔야 되니까. 자, 첫 번째 문제는 이 홍대랑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애교심이 많으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홍익대학교의 개교 연도는 찍어요. 모르면. 자, 1950년도, 1948년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1964 검색을 하셔도 정답 나온 것 같은데요. 자, 네. 1946년도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란 따라란. 네, 46년도 맞죠? 자, 익명이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제가. 자,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정답 맞췄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가져가시죠. 라이브잖아요 우리.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문제를 내볼게요. 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뭐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이름은 뭘까요? 대문자까지 구분해서 A 5개님, A 곱하기 5개님 누구시죠? 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AWS 강의실이죠? 이렇게 PRD를 하나 잡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데모에서 제가 이제 스타트업이에요. 이 채팅을 만드는 스타트업이라 가정하고 제가 개발자예요. 저희 기획자가 저한테 야, 우리 모든 채팅에 골뱅이가 붙으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라는 기획을 했어요. 저한테.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개발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개발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함수가 5개가 있다고 했는데 얘를 업데이트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메시지 풋 할 때 여기다가 메시지에다 골뱅이를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저는 이제 배포 준비가 끝났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라이브로 서비스되고 있는 제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초가 보이죠? 네. 이건 인터넷에 따라 좀 달라요. 저는 10초에서 한 15초 정도 예상하는데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쳐보시죠. 이제 채팅을 한번 쳐볼까요? 네. 골뱅이가 붙죠?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뭐냐면은 코딩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핵심 로직, 코어 로직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코딩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네, 코딩 오래 걸 수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게 실제로 라이브 서비스에 반영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게 얼마나 빨리 수행이 되었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버그가 발생했거나 혹은 수정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제가 전 세계 라이브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을 때 긴급한 버그가 생겼어요. 그러면 혹은 긴급한 반영사항이었을 때 이거를 저는 빨리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테스트는 거치겠죠, 당연히.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객의 반응을 저는 인프라 걱정 없이 빠르게 배포할 수 있고 이것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런 실험도 해보고 A/B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인프라에 부담 없이 저는 코딩 로직만 수정을 해서 핵심 로직만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자가 보기에 약간 골뱅이 진짜 아닌 것 같아. 우리 이거 기획은 좀 몰백해야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저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골뱅이를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배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전에서는 당연히 제가 이제 GitHub에다 소스 코드 올리면은 자동으로 테스트를 한 다음에 뭐 테스트가 뭐 이트리 테스트 얘기해가지고 쭉쭉 거친 다음에 제가 뭐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뭔가 빼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거치고 나서 당연히 이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다시 채팅을 쳐보면은 골뱅이는 없었을 거예요. 없어졌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는 이제 그 집에 가려면은 1시간 반 동안 이제 다시 용인으로 가야 되는데 저 지하철에 매일마다 이제 강남역 왔다 갔다 하면서 상가역에서 출근을 해요. 근데 아침에 저는 코딩을 해요. 개발자, 기획자 연락을 해요. 이거 붙여줘야 돼. 그럼 앉아가지고 렌타 꺼낸 다음에 이제 막 코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렌타 한번 딱 누르면은 알아서 기토로 딱딱딱 해가지고 배포가 되는데 그 시간이 간단한 건 얼마 안 걸려요. 혹은 제 개인적으로 사이드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것들 그냥 생각나면 코딩해서 올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께서 인프라에 걱정 없이 이 사이트는 사실 한 초당 한 10,000명 들어와도 괜찮을걸요? 지금 기준으로. 왜?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AWS 관리해주니까. 물론 그 구성을 잘하겠지만 돈은 많이 내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 둘 중 하나죠. DDoS가 됐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막 신나서 환호성 내면서 투자받을 생각에 돈을 내거나 둘 중 하나겠지만 어쨌든 간에 확장성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아키텍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저희 대부터 운영진 분들 정말 박수 쳐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진짜 깨알 같은 홍보. 네. 이 모든 것들은 여기 이제 인프라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건 나중에 좀 어려운 토픽이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추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내리고 싶으면은 그냥 여기서 삭제 버튼 하나 딱딱 누르면 다 내려가요. 자, 이건 뭐냐? 여러분이 씨름할 게 아니라 이 아키텍처 망한 것 같아. 그러면 이거 내리고 다시 올리면 되죠, 딴 거를. 여러분의 서버는 뭐 부트 볼륨 잘못 건드리면 망하죠. 그거 하면 다시 포맷하고 난리 쳐야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딸깍 하면 끝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걸 건드렸네요. 제 유튜브 컨텐츠를. 네. 자,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 아키텍처, 이 아키텍처에 관련해서 이게 어떤 서비스들인지는 제가 차곡차곡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또 AWS 서블레스 아키텍처를 찍목해 보실 수 있게 영상 하나 찍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 되게 신기한데 나도 한번 해볼까? 혹은 내가 뭐 로직을 한번 해보고 싶다, 건드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다시 말하지만 좋아요, 구독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필요 없고요. 해주시면 좋지만 하지만 그걸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알리고 싶은 거라서 아마 광고도 안 붙어 있을 거고 저는 광고 안 붙이거든요. 붙어 있으면 유튜브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인 거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제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제 뭐 잠깐 팁을 드리면은 제가 저희 그 오픈 채팅방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들어가 계신데 여기 보면은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질문 답변 같은 것들 AWS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걸 두고 뭐 어떤 것저것 이런 것 궁금하신 거 익명이거든요. 오늘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익명이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들어오시면은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취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AWS 배우면은 취업 되나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까지 풀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직접 물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블레스가 어떤 효용이 있느냐? 또 하나는 이거예요. 아까 AWS 람다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전통적으로 이 서버레스 아키텍처는 MSA 기반이랑 굉장히 뿌리가 깊거든. 거의 뿌리 수준으로 서로 연관이 있는데 이게 무슨 장점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전천적인 트레디셔널 모노리틱한 하나로 꽉 뭉쳐있는 아키텍처고 요게 서버레스,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서비스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서비스 단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서버레스 서비스 단위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각각의 도메인이 서비스별로 나눌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오는 장점들이 좀 있어요. 단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자바를 쓴다고 하요. 자, 여러분 자바 쓰시는 분 파이썬 노드 왜 못 써요 그럼? 네. 오케이 아무튼 네, 자바를 쓴다 가정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취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개발팀장이에요. 개발팀장이기도 하고 시즌을 뽑았는데 저 파이썬밖에 못하는데요.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죠. 이분이 요 자바로 잘 짜여진 정교하게 짜여진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유지보수하게끔 되려면은 일단은 이 많은 부분을 알아봐야 되고 물론 코딩을 잘 모듈화시켜 클래스별로 나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야 되고 일부 여기 부분을 이제 유지보수하다가 망했어요. 그럼 일단 어쩔 수 없이 다른 서비스 영향이 전체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죠. 근데 서블레스 아키텍처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죠? 언어가 람다 단위로 구분이 돼 있고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린 채팅 불러오는 거, 채팅 입력하는 거, 유저 불러오는 거 이런 식으로 하나의 람다 단위로 돼 있고 이게 언어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 노드밖에 파이썬밖에 못하는데요? 그럼 알았어. 너 로그인 검증하는 거 파이썬을 짜. 나는 노드로 나머지 노드 짤 거고 너는 C샵을 짜. 자, 1번. 그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자, 일단 이분이 기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전 팀장으로서 이분을 검증해야 돼요. 신입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분한테 근데 내가 이분한테 전체 로직을 뭐 이렇게 막 휘두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걸 맡길 수가 없는데 이 구조라면은 뭐죠? 이분이 여기 로직 짠 거만 교체하면 되죠. 여차해서 막 이분이 굉장히 막 폴로판에다가 막 인스타로 막 메모리 막 계속 해가지고 메모리가 장난이 커져요. 난리 났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래 정말 잘했어. 최선을 다했구나. 그래.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말 점점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는 뭐 하면 되냐면 이분이 한 부분만 딱 요 부분만 리팩토링 하면 돼요. 저는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이분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분이 성장할 수 있게. 아까 이제 연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학교가 아니라 현업에 가서야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저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는 좀 스타트업에 생각을 해요. 왜냐면 대기업에서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만 딱 정해져 있고 거기밖에 못하지만 스타트업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공공재라고 맞고 경험을 쌓으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 환경이 되려면은 저 입장에서도 그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회를 드려야 돼요. 해보라고 말씀을 하고 싶은데 라이브 서비가 터지면 안 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거기서 이제 줄다리기 해야 되는데 이런 구조다. 그럼 저는 여러분이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인턴 오시더라도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안 되면 제가 커버 칠게요. 그리고 이분은 그런 책임감 안에서 오케이 내가 정말 잘해 보이겠어. 근데 망하더라도 서비스가 떨어지진 않을 거야. 혹은 적어도 금방 복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죠. 네.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뭐 제가 평생 회사는 없죠. 회사에 1, 2년이시면 다 나가시는 것이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이고 또 그런 것들이 뭐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분이 나가시면은 필연적으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하지 뭐 근데 그분이 담당한 게 요거랑 요거예요. 그럼 딱 저는 그거랑 왜냐면 다 함수니까 인풋이랑 아웃풋이 정해져 있고 저는 인풋이랑 아웃만 맞추면 돼요. 그분은 파이썬을 짰지만 저는 난 노드로 짜지 뭐 인풋 뭐야?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웃풋까지 도달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자바로 돼 있던 노드로 돼 있던 상관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오프 더 레코드인데 제가 실험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모든 구성 요소 아까 이거 모든 구성 요소를 보시면은 여기에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을 거잖아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겠지. 채팅을 입력하면은 뭔가 로직을 수행할 거고 인풋이 있으면 뭔가 로직을 수행하고 아웃풋이 있겠죠. 자 이거는 전 뭐 하는 데냐면은 그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여기 인풋이 정해져 있고 뭘 하는지가 정해져 있고 아웃풋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아웃풋이 없지만 풋이기 때문에
챗GPT야. 여기 인풋 있고 뭘 하는지 알려주고 아웃풋이 여기 있어. 코드 짜줘. 그러면은 저는 스켈레톤만 만들면은 챗GPT가 쭉 돌면서 로직을 다 채워줘요. 그럼 저는 이걸 기반으로 설계만 하고 로직 그 아키텍처 설명을 하고 챗GPT가 알아서 코드를 다 짜주는. 코드 짜는 거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이 인풋에 맞는 아웃풋을 짜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저는 이런 것들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물론 100% 맞진 않는데 제가 해봤을 때 한 10번 하면은 한 7번, 6번 정도는 그럴싸한 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저 그것만 해도 안 되는 것만 디버깅 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다 챗GPT한테 야 이런 에러 나오잖아 하면은 지가 알아서 잘 고쳐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차피 시간이 너무 끌리면은 안 되니까 제가 빠르게 오늘 진행을 했는데,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그림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서브레스 매력을 모른다면서 막 어쩌고 하면서 결국 하는 소리가 이거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버레스는 만능이 아니고요, 실버 불릿은 없어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아키텍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 기준이 있다면 이게 무조건 좋아 라는 사람은 항상 저는 거릅니다. 이런 조건에서 이렇기 때문에 요건 좋아는 굉장히 들을만한데, 경험에서 어느 컨벤션을 가시더라도 하지만 이건 무조건 좋아요는 전혀 안 맞다 생각해요. 저는 서버레스를 매우 사랑하고 서버레스로 모든 문제를 풀지만 서버레스가 무조건 좋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버레스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아닌 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뭐 인프라 클라우드 배우려면 테라폼을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테라폼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좋지만 뭐 아니면 쿠버네티스 알아야 됩니다. 쿠버네티스 좋죠. 컨테이너 좋죠. 다 맥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제가 모든 말씀을 듣고 서버레스 되게 좋다니까 무조건 좋으니까 써보야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다양한 기술 중에 하나로 쓰시면은 여러분의 매력도, 그리고 여러분의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가 있겠죠. 뭐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뭐 백엔드, 프론트엔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그냥 서버레스가 100% 좋으니까 이건 무조건 이것만 하면 나는 취직 장땡,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맥락을 잘 아시면 좋겠고, 저는 서버레스에 대해서 장점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려운 단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서버레스 세계에 입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